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네, 지금 이 시각 서울은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 시각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2013년 7월 4일 저녁에 방송돼 이 시간에 조합원 수가 14,916명. 그러면 잘하면은 이 시간 동안에, 한 시간 동안에 이 한 80명은 도저히 불가능하겠구만. 오늘 중으로 예. 15,000명을 돌파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15,000명 만약에 돌파한다. 네.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14,990명까지 간다. 네. 990명부터 지금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4,990명부터 15,000명까지 10분째 제가 요번에 나오는 책을 사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불가능한 얘기를 가지고 하면 되나.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경품을 가는 겁니다. 농담이고. 예,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많은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4,000명 이벤트를 했는데 예. 아직까지도 그 부표를 못 먹고 있어요. 아마 예. 다음 주 수요일쯤 될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예. 네. 하여간 내일도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네. 이 시간에 15,000명이 돌파하면은 그때는 뷔페를 쏘시고 네. 그 시간에는 뭐 저와 무관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또 돈은 우리 김용민 PD가 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예. 좋아요. 이 시간에 15,000명 된다. 물론 당연히. 그럼 뭐 10분을 갖다 뷔페로 오시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은 파랑새존입니다. 네. 완전 따따블. 자,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자, 국정원, 경찰, 그리고 새누리당으로 추정되는 이런 정치 세력까지 합작해서 자행한 1219 부정선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의 열기는 아마 식지 않을 겁니다. 분노의 열기 말하는 겁니다. 근데 참 보면은 이명박 씨나 예. 우리 박근혜 레이디 가카도 아구는 좀 센 것 같아요. 예. 이게 이명박 정권 내내 주말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네. 정말 진짜 이명박의 저주 같더라고요. 예. 우군이라 하면 비우자였습니까? 버두자가 아니라. 그래서 참 나쁜 놈이 운이 세다 예.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우리 또 레이디 가카께서도 그럴 줄이야. 똑같은 인물들인 거야. 한마디로 보면은 지금 또 비 오는데요. 다행히 이제 오늘은 뭐 일상적인 집회고 네. 일종의 집중 집회는 모레 토요일 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토요일은 좀 비가 안 오기를 바랍니다. 뭐 날씨가 화창한들 그 강철 멘탈을 갖고 있는 저들이 과연 이런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지 의문이다. 전혀 안 기울이죠. 완전 유체이탈 합법의 전문가 이명박의 뒤를 이은 박근혜 각하 아닙니까? 유체이탈 게다가 물타기 네. 덮어씌우기. 야, 진짜 참 그 유체이탈 합법 나는 국정원에 대해서 알지도 듣지도 못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도 않았다. 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듣고 나서 참 진짜 야, 인간이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구나. 뭐 저게 살 길이니까 저렇게 하겠지만은 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지금 와서 복귀를 해 봅니다만은 12월 16일 날 그게 저희들이 바보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노무현 NLL 얘기해가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예. 해가지고 별로 관심도 안 썼거든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애들의 전략이 맞았던 거야. 쉽게 얘기해서 노무현을 이제 문재인을 조지려고 하는데 네. 이게 정치 경력이 일천하다 보니까 조질 게 없어. 네. 그거 해봤자 통하지도 않고. 예. 근데 유일한 문재인의 약점이 뭐냐? 예. 노무현 비서실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노무현을 조져라. 음. 라는 전략하에서 NLL을 가지고 그렇게 지랄 방구를 떨었던 것이 너무 그런 데 대해서 만심했던 것이 상당한 패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글쎄요. 저는 근데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진 게 그 패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NLL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해서 패인인지 아니면
원래는 이겼는데 부정 뭘 갖다가 뭐 잘못이 개표 아니라. 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 요즘 될 진짜 사람이 그런 생각이 많이 됐다든지 들어요. 뭐 그런 아니, 생각도 들고요. 아무리 그래도 설마 개표 부정을 하랴. 네. 이제 아니 이게, 저는 이제 그 의심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런 아니 뭐 못할 짓이 뭐가 있어? 그렇죠. 그 멘탈에. 응? 아니 이제 대선 그 했을 행태에. 때 예. 개표 부정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뭐 다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외면했던 것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쟤들이 개표 부정을 하랴 예.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데서 입도 뻥긋 안 했었는데 네. 이 지금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일련의 과정들 특히 남재준이 NLL 대화록을 까가지고 물타기를 이렇게 불법을 더 큰 불법으로 덮으려 하는 이런 수작질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개표 부정을 하고도 남을 인간들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는 게 저만은 아닐 겁니다. 예. 자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전하는 말 듣고 오겠습니다. 이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뒤 이 국가기록원과 또 국정원에 이렇게 각각 한 부씩 보관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문건은 국가정보원이 보관해오던 대화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당은 공개된 문건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008년 1월 작성됐다는 점에서 왜곡됐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가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화록과 또 공개된 대화록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2007년 10월 4일 날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이 문서가 2008년 1월에 생산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그 자체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09년 2월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2009년 5월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를 만듭니다. 2009년 5월입니다. 그 시점에 아마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국정원장을 지냈던 김만복 전 원장이 지난 6월 24일 국정원이 전격 공개한 대화록은 나는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자신은 2007년 정상회담 직후에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보고서를 만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경위를 알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그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예. 사람이 이제 그 대화록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예. 녹음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네. 잘 안 들리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소음 방지, 소음 제거 기술이 있는 국정원에 네. 그 녹음 파일을 보냅니다. 음.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이게 찌지지 그리고 멀어가지고 잘 안 들리고 예. 소음이 들어가고 예. 한 그 녹음 파일을 가지고 소음을 제거하고 해가지고 소리만 들어가지고 네. 만들면서 예. 그래도 안 들리는 거는 예. 그 자리에 배석했던 사람이 바로 김만복 국정원장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 수첩에 메모했던 그런 네. 기록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만드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한 분은 국정원에 보관하고 한 분은 청와대로 이제 보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2007년 10월 본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남재준이가 네. 공개한 발췌본과 현 국정원장. 네, 그렇죠. 그거는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즉, 그 생산 날짜가 2008년 1월로 돼 있습니다. 예. 그게 내가 이제 추론을 해봤어요. 추론입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도 추론이에요. 소설을 쓰는 거예요. 아이, 뭐 완전 소설은 아니에요. 그럴 하여튼 뭐 수밖에 없지. 사실에 기반한. 예. 뭐 이거는 뭐 누가 뭐 고소할 건덕지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2008년 1월이라면은 인수위 시절입니다. 인수위 시절. 그렇죠. 이명박이 당선된 직후입니다. 직후죠. 인수위 시절이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장도 여전히 김만복이죠. 네. 그런데 누군가가 부본을 만들어서 인수위에 갖다 바치기 위해서 제작했다. 딱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밀누설죄죠. 그렇죠. 항명죄고요. 이거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이게 완전히 실정법 위반. 이거는 이제 조사를 하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생산 날짜가 딱 적혀 있다면은 네. 그거 역수정하면은 누가 만들었는지 금방 나와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인간이 예. 아마도 국정원에서 물을 먹었던 인간은 틀림없어요. 김만복이한테. 노무현 정권 내내. 그래서
이거를 약간 왜곡을 합니다. 국정원에서는 오타였다고 주장하는 왜곡. 즉,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호칭한 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김정일 위원장님이라고 한 것처럼.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발언한 대목을 저는 이런 식으로 싹싹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은 야, 씨발, 이 대통령이 말이야. 굴종적인. 저기 북한 가가지고 김정일 앞에서 완전 굴종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 오해받기 딱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예. 그게 김만복 국정원, 즉 노무현 정권의 국정원 내부에서 물건 인간들이 예. 인수위에 아부하기 위해서 예. 아직도 임기가 끝나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을 폄훼하는 가짜본을 만들어가지고 크게 증거라. 저는 이렇게 추리합니다. 이제 이 기억이 청와대로 그 문서가 결국 들어갔으니까 누가 받겠습니까? 저기 이명박이 바빠 죽겠는데 그거 어떻게 봐요? 본놈이 바로 통일비서관을 했던 정문원입니다. 그래서 정문원이가 그걸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한 거라고요, 나중에. 예. 자, 그러면은 이걸 만든 게 선거에 써먹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야, 2008년 1월 달에 예. 그 다음 5년 뒤에 선거를 갖다 개정해 만들었다. 이 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노무현을 조지기 위해서 혹은 미리 아부하기 위해서 노무현을 욕한 가짜본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준 건데 예. 이게 이제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이 후보가 되면서 예. 문재인을 공격하려고 아무리 대가리를 쓰고 뭐 온갖 관제 언론들을 동원해가지고 뭐 양산의 집이 뭐 초호화주택이라는 등 지랄병을 놨더라도 금방 그냥 나와버리면 다 해명이 되고 해버리니까 이거 그리고 또 어떻게 좀 뭐 저기 종북으로 좀 놀아보려고 그러는데 게다가 특전사 출신이야 또 이거 뭐 어떻게 입금도 안 들어가니까 여자 문제를 털려고 해도 없어. 그 문재인 후보 예. 시민사회 수석할 때 저도 딱 실물을 한 번 딱 봤어요. 예. 본 적이 있는데 잘생겼습니다. 머리에 은발 딱 휘날리면서 예. 여자들한테 인기 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 여자 문제 하나 없다는 게 그게 후보 됐으니까 원세훈 국정원이 얼마나 터졌겠습니까? 막 온갖 도청을 하고 별 지랄을 다 했을 거예요. 당연히 안철수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가 그 목동에서 차를 잘못 팔아가지고 했더니 그걸 타고 다니는 아줌마를 갖다 안철수 애인이라고 또 그렇게 보고해주고 그때 한번 소동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참나. 아이고. 여튼, 그래서 문재인을 조지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노무현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한테 완전히, 노예처럼 굴종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결국 노무현 후계자가 문재인이니까 쓰리 쿠션으로 조질 수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전략을 세웠다. 이제 이게 사실은 정답인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국정원이 뭐 댓글 공작만 했겠어요. 댓글 공작 하면서 이제 이 사실을 이명박 국정원을 통해 가지고 정문원이도 알고 수상기도 알고 하는 식이 돼버리니까 예. 박근혜 캠프에서 이걸 해먹자, 써먹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김무성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써먹으려면은 아니 자기들은 후보고 법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세훈 보고 야 네가 좀 공개해 임마 했는데 원세훈이는 머리 좋거든요. 네. 이거 공개하는 순간 뭐 정치적 뒷감당을 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뭐 다 떠나가지고 우선 자기가 실정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난 틀림없이 깜빵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니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나서 깜빵 가면 뭐해?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전 정권 희생양 필요한데 딱 마침 자기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끝까지 공개를 안 하니까. 지들끼리도 안 믿는 거야,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이가 원세훈이가 안 까가지고 결국은 내가 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12월 며칠인가 14일인가 부산 가가지고 문재인이 씹으려고 그 노무현 국정원의 말하자면 왜곡된 발췌록을 가지고 떠든 거 아닙니까? 쫙 수비가 일관하게 통하잖아요. 아니 근데 김무성은 말이죠. 아니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 그대로 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한두 구절도 아니고. 김무성이 뭐 무성대장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 또 우리 김용민 PD가 뭐 차기 후계자를 키운데 가지고 인물인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이걸 완전히 시정 잡혀도 뭐 아주 잡놈이야. 뭔 얘기냐면은 자 그렇게 똑같아가지고 어떻게 똑같은지 했더니 왜 똑같은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아니 이래놓고 어떻게 정치인을 합니까? 아, 그러니까, 야,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이게 무슨 도의적인 문제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차기가 무슨 차기감입니까? 그거 잘못 본 거야. 아니, 제가 김무성을 띄운 게 아니라, 정치부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만큼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봐. 예, 그런 얘기를 하는 차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 사람이 그만큼 없다. 김무성이가 거론될 정도면 하면서 이제 김무성을 얘기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김무성도 이번에 아주 그냥 날아갔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서 이사님. 네. 김무성은 이제 뭐 차기 주자로서 이제는 뭐 더 이상 불가능하겠죠? 김무성은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상당히 약점이 많은 인간입니다. 네. 우선 가문으로 봐도 그 아버지 김무식인가는 사람이 완전 친일파인 것으로 증평이 나 있고요.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전남방직 전방이라는 적상으로 불화받고 하는 그런 가정들이 보면은 친일파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해요. 예. 그 우선 우리나라에서 친일파가 사실상 권력을 기득권을 쥐고 있는 세상이라고는 하지만은 예. 명백하게 또 친일파면은 또 사람들이 비토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도 있겠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김무성이 차기 후계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유일하게 있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새누리당은 영남당 아닙니까? 예. 영남당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이제 대구 경북이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대구 경북에서 또 내놓을 수는 없어요. 또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후한부치해도. 네. 그럼 부산 경남인데 예. 부산 경남에서 그러고 보면은 사람이 없어요. 허남시기를 시키겠습니까? 자, 홍준표를 시키겠습니까? 예. 결국 그러면 김무성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얘기가 됐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네. 김무성은 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초년병 정치부 기자 시절에 통일민주당 전문위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긴 봤는데 그렇게 엑설런트하다는 생각 전혀 가진 적도 없고요. 네. 그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 혹은 김영삼 대표의 측근들 홍인길이라든지 몇 분들 지나가면서 얘기 들어보면 김무성이 높이 평가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예. 이번에 이게 셀프 엑스맨이 됐지 않습니까? 셀프 빅엿을 먹은 거죠. 그렇죠. 이거 결정타를 먹었다. 예. 봐야 되겠죠. 예. 어떻게 된 건지 나도 모르겠다. 야, 그렇게 해명하면 되는 거군요, 진짜.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모르다가 아니라 예. 그 두 개가 왜 서로 일치하는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야, 변명, 그야말로 후한무치 변명의 절정이야, 이거는. 아니, 이걸 또 국민들이 믿어주고,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 없이 그런 얘기를 할 리는 없을 것이고요. 그만큼 국민들을 우습게 한다. 어차피 예. 이제 이런 거죠. 노무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김무성이야 지랄을 하면 어때? 씨가 못할 얘기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그런 네. 거고 이제 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싫어할 테니까 예. 그렇게 후한무치하게 나온다. 해석은 가능하죠. 예. 네. 그런 식으로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점, 그건 명백하게 불법이거든요. 예. NLL 대화록을 새누리당이 입수해서 정치적으로 써먹은 것 자체도 매우 비열한 전략이긴 합니다만은 예. 중요한 거는 비열한 것은 도덕적인 문제고 예. 문제는 그 문서를 어떻게 입수했느냐. 이거는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문서를 생산한 것도 실정법 위반. 그리고 그 문서를 입수한 것도 실정법 위반. 네. 그리고 그 문서를 공개한 것도 남재준도 실정법 위반. 네. 이게 사실 실정법 위반이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 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몰라. 라고만 얘기하면 사실 이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선거의 조연으로서 네. 적당히 설거지를 할 수도 있었던 네.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 네. 결국 이런 일련의 남재준, 자기가 임명한 남재준도 파보니까 참 진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더만. 여하튼 셀프 주군을 엿먹인 똥무더기에다 가장 칠부덕 맡아린 남재준과 김무성 예. 등등에 의해서 사실은 조연이 아니라 예. 숨어 있는 주연이다. 네. 그래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엊그제인가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언젠가
집회했을 때, 예. 그 이태호 씨라고 참여연대 사무처장 나와가지고요. 예. 이번 이 국정원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국정원이 누구의 국정원이죠? 이명박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국정원이죠? 박근혜입니다. 누구의 국정원이라고요? 박근혜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결국은 이명박 국정원에 의한 부정선거 그리고 박근혜는 그 수혜자에 불과하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이나 보수 세력들이 갖고 있었던 방어 논리였는데 예. 남재준의 그 캐거와 김무성의 그 셀프 자해 폭로 때문에 이제는 이명박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아니라 네. 박근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다. 네. 이것은 지금 이미 역사학자들이라든지 대학 법학 전문 그 대학원의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예. 이번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그야말로 이승만이가 자행했던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네. 범죄 행위고 그리고 박근혜 연루 사실이 밝혀지면은 네.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다. 네.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 물러나라. 네. 이런 게 뭐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돼가지고 탄핵이 안 된다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너뜨리겠죠. 네. 이런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지금 입 딱 다물고 앞소리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마디로. 뭐 어차피 변명을 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예. 뭐 내가 했다라고 할 수도 없고 네. 안 했다 그러면 더 욕먹을 거고 예. 그냥 쭉 담고 그냥 이 폭풍만 지나가라. 예. 그러면 몽땅 잡아서 그냥 다시 이명박이가 촛불 시민들 쫙 살렸던 것처럼 니들 다 죽여주마. 이렇게 이를 뿌득뿌득 갈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건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네. 뭉갤 일이 따로 있지. 그렇죠. 근데 하여튼, 다시 한번 보수의 이런 강철 멘탈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데, 자, 뭐, 저희가 NLL 대화로 관련한 이야기를 마저 한다면은, 시사인의 이 내용이 상당히 재밌더군요. 우리 서영석 이사께서 촬영해서 올린 내용인데, 네. 보수 언론이 공개된, 보수 언론은 공개된 정상회의록에서 협상 과정과 맥락이라면 영어로 컨텍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후 좌우의 네. 사정이죠. 예, 협상 과정과 맥락을 잘라버린 채 텍스트 일부분만 딱 도려내가지고 발췌 보도를 쏟아냈는데,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은 김정일 위원장도 북조선의 반역자로 만들 수 있다. 이를테면은 김정일이 우리가 납득이 될 땐 개성이 아니라 해주를 달라고 해도 해주를 줘야지요. 황해도 해주. 그렇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딱 잘라내면은 아니 남조선에게 해주를 갖다 바쳐? 이런 반역자가 있나? 국토를 북한에 조선일보가 있었으면 분명히 그랬었을 거예요. 북조선일보가 있었으면은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예.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이제 구축하자. 네. NLL 가지고 자꾸 싸워봤자. 네. 니들이 없애라고 하는데 이게 없앨 수가 없다. 예. 그러니 NLL에다가 아예 그냥 평화지대를 덮어가지고 네. 니들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자, 그럼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하려면은 지금 조선산업이 지금 사양산업이고 지금 단가도 많아가지고 뭐 중국 이런 데서도 밀리고 있으니까 예. 해주 같은데 그런 그 장치 사람을 하나 하면은 정말 북한도 살고 우리도 사는 그 좋은 일이 아니냐. 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을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김정일은 불만이 뭐냐면은 개성공단이 원래 약속대로 아주 커지지 않고 네. 조그마한 규모로 있는 게 불만인 거예요. 네. 그래서 개성만 잘 되면은 개성이 잘 된다면은 해준들 못 주겠느냐. 예.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 쉽게 해서 개성공단 잘 안 되고 있다는 거를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컨텍스트를 읽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조선일보식으로 쓰면은 해주를 갖다가 남조선에 팔아먹은 북조선의 반역자 김정일 되는 거야. 예.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부분도 짚어보자면은 조선일보가 이렇게 사진 갖고도 왜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짜 나쁜 신문입니다. 네. 예전에 어떤 그 참여정부에서 정부가 주최한 행사인가 그래요. 앞자리에서는 굉장히 즐겁게, 재밌게,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맨 뒷줄에 누군가가 빈자리에서 두 명이 팔짱 끼고 아마 자고 있나? 아마 그 모습을 촬영했을 겁니다. 그래 놓고는 딱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이지. 그 사진 갖고 뭐, 뽀샵질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그 사진 보고 뭐라고 느끼겠어요? 참여정부가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도 없고, 뭐 행사를 해도 이렇게 거의 뭐 무관심과,
그래서 사회적 흉기라는 말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이게 화면의 사실이란 거죠, 이게. 네. 그러나 진실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텍스트를 갖고 콘텍스트를 배제한 텍스트는 사실이 돼 진실이 아닌 그런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흉기예요, 흉기. 네. 아니 그냥 뭐 이제 흉기고 지랄이고 안 보니까 상관이 예. 없는데. 근데 진짜 뭐 조선일보가 뭔 얘기를 해도 전혀 사회적 의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나는 뭐 조선일보에서 나면은 제 나이 또래는 그래도 조선일보 보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포럼이 있다가 네. 친구들 모임에 가서 알아요. 네. 조선일보에서 너 씹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난 전혀 몰랐는데. 네. 아이 그 몇월 며칠째 있어. 그래서 검색해보면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조선일보의 위력이 뭐 옛날 같지가 전혀 않죠. 네. 근데 이제 딱 이번에 보니까 뭐 종편도 사실 별볼 일 없고 누가 종편 봅니까? 종편 많이 본다고 그러는데 음식점에서 누가 본다고 해서 뭐 의미 있게 봅니까? 잠깐 지나가면서 보는 거지. 그게 종편 위력 그게 다 순 구라예요. 네. 근데 진실은 이겁니다. KBS, MBC, SBS를 장악해 놓으니까 네. 조중동이 의제를 설정하면은 거기에 지상파가 따라옵니다. 이게 결합이 되니까 과거 조중동 위력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뭐 종편이었다고 구라치는 거는 다 자기들 DDR 치는 겁니다. 무슨 종편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 시청률이 0.1% 미만인 그런 데서 뭐 몇 명이 봤다고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그리고 음식점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 진짜 앞뒤 맥락도 없는 상태에서 뭐 이상한 인간들 나와가지고 노래 까는 거, 개그 하는 거 보고 있으면 그게 자기 마음에 무슨 임팩트가 있겠습니까? 예. 그걸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어차피 밖에 찍을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그런 식으로 영향이 있으면은, 무슨, 광고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절절 매고, 그 몇백을 들여가지고 뭐 드라마를 찍었는데 뭐 완전히 뭐 죽을 쑤겠습니까? 그리고 저질 평론가 앞에다 놓고 무슨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이 뭐 각선미가 어떻고 미니스커트가 어떻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지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자해행위입니다. 그런 거 보고 사람들이 뭐 깔깔대고 웃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돌아서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질 새끼들. 예.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게 이제 징계 대상이 됐어요. 그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채널 A 관계자가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시청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랄하고 싶어졌네. 많이 봤다면은 그런 자기 얼굴에 결국 먹칠을 하는 그런 저질 평론을 방송하겠어요? 시청률이 이게 좋다면은? 아니 우리는 청취율이 좋으니까 제가 요걸 갖다가 안 줄이지 않습니까? 예. 아니 사실 그래요. 듣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네. 아무리 화가 나도 막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네. 왜? 사람이 많아지면은 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네. 사람이 적을 때는 욕을 해도 아이고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로만 듣지만은 그 외연이 넓어지면은 아무리 오른발도 좀 말을 점잖게 해야지 네. 라는 사람들이 꼭 나와요. 지금 우리가 막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청취자가 제일 무섭거든요. 국민 TV 박근혜 남재준이고 하나도 무서운 거 없는데 네. 뭐 차박가 어차피 깜빡 들어가면 나이 60대 가지고 들어가면 누구야 정봉주처럼 몸도 만들어오고 좋지 배 왕자 새겨 가지고 딱 나오면 되니까. 아니 감옥 간다고 다 그렇게 생기는 거 아닙니다. 부당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네. 예. 근데 이게 그런 거는 전혀 겁나지 않다 이런 얘기고 네. 겁나는 거는 결국은 청취자의 비평과 비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점점 말을 점잖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옛날만큼 재미가 없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청취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양해를 해주시고요. 예. 그런 것처럼 종편도 청취자가 많다면은 사실은 자연적으로 자생이 됩니다. 네. 보는 사람들이 그냥 있겠어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딴 무슨 저질 평론가들 나와가지고 정치 평론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의 각선미가 뜨고 이지라고 자빠진 거지. 예. 아이고 그거 문 닫아야지. 근데 더 열받는 거는 말이에요. 네. 오늘 KBS가 시청료 올리겠다고 자기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안건 상정 안 했습니까? 네. KBS 이사회가 11명이에요. 네. 이사장 합쳐서 12명인가 봐. 네. 그 중에서 7명은 여당이 추천하고요. 4명은 야당이 추천합니다. 야당 개무시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네, 통과시키고 7명이 이제 뭐든 다 할 수 있어. 안건 상정을 한 거죠.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노무현 김대중 때는
한나라당에 추천한 사람들이 적었지만은 그렇게 캐묻이 안 했는데 이명박이가 완전히 질서를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제 그게 이제 돼서 나중에 정권 바뀌면 지들도 꼼짝 못 할 거야. 난 완전히 진짜 개무시하라고 그럴 거야. 한나라 새누리당이 4명 했으면 야, 이 새끼들아 저기 뭐야 다수결을 해, 이 새끼야. 그렇게 이제 그게 자업자득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명박이가 만든 질서가 만약에 박근혜가 당선되면 이명박이가 만든 이 질서가 훌륭한 통치술이 된다라고 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바로 이야기했었는데, 그겁니다. 예,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올린다고 상정을 시켰는데 물론 국회 통과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준조세 아닙니까? 이게 웃기는 게 자. 시청료를 2,500원에서 4,800원 올리는데 거의 더블을 올리는 거예요. 예. 그 전제가 뭐냐면은 KBS ETV의 광고를 줄인다는 겁니다. 광고 줄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광고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지. KBS로는 아무 실익이 없어. 네. 그 시청료를 갖다가 더 받아가지고 오는 돈만큼 예. 광고에서 까라 이거야. 예. 그게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 사설을 할 때 KBS는 KBS ETV도 KBS는 1TV는 광고 안 받잖아요. 예. ETV도 1TV처럼 광고 받지 말고 공정하게 방송해야 되지 않는데 이질을 하고 자빠졌어. 네. 야 진짜 호환무천 새끼들이야 한마디로. 그 이제 광고를 KBS가 안 받으면 이 광고 물량이 TV조선, 채널A, JTBC에게 이렇게 그게 이제 갈 것이라고 얘네들은 기대하고 있는 그렇죠. 거야. 이해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그만큼 이제 KBS ETV가 광고를 줄이잖아요. 예. 그게 뭐 어떤 사람은 2천억 정도라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5천억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걸 KBS ETV가 안 받으면은 예. 광고주들은 다른 영상 매체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제일 먼저 MBC나 SBS가 혜택을 받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광고주들의 황금 시간대라는 거는 딱 정해져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미 광고 다 차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네. 그러면은 자연히 종편으로 향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KBS를 손에 입혀서 그 종편을 먹여 살리려는 이 정권적 그러니까 전액 이게 수익이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KBS 시청료 한전에서 전기료에 합산돼서 청구가 됩니다. 네, 이건 이거 뭐- 내기 싫으면요. 예. 한전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에 텔레비 없다. 나한테는 받지 마라 하면은 한전에서 사람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집안을 뒤져서 조사를 한 다음에 텔레비가 없으면은 예. 그때부터 그 다음 달부터 청구를 안 합니다. 예. 이거는 그 준조세라고 얘기했는데요. 준조세. 예. 이거 세금과 똑같아요. 예. 이거 받아가지고 KBS KBS 아니 뭐 KBS도 공정보도 저도 안 하는 매체니까 거기서 네. 올려주면 안 되지만은 예. 그래 봐 1000번 만번 양보해가지고 그 KBS를 공정화시킨다는 전제에서 올려준다 이거야. 네. 그러면 KBS가 그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KBS 쓰는 게 아니야. 그 돈만큼 종편을 주겠다는 얘기냐. 이런 미친 새끼들이 어디 있어. 이 진짜 개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수신료 인상은 결국 종편 살찌욕입니다. 그렇죠. 이 본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절대 반대해야 돼요. 이건 만약 국회에서 통과되면 야당 확 그냥 폭파시켜 버릴 거야. 예, 야당이 결사 저지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시각에도 촛불 집회 대학생들이 비가 무척 많이 오는데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또 이 부정선거를 고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자, 서영석 이사님에게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증조합니다. 우선 6구좌 증조하고요. 이 실명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주의 풀잎포도 지재형입니다. 예, 지재형 조합원님 감사하고요. 자, 지금 이 시간 지재형 조합원님 예, 감사드립니다. 경북 상주에서. 자, 그리고 이 시간 또 지금 국민TV 조합원으로 함께하신 분입니다. 성함 말씀드리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박재범 조합원 감사하고. 아이고 멀리서도 하셨네요. 송파구 가락동의 송진영 조합원 감사하고 여주군 여주읍 교리의 우리 정은미 조합원, 서초구 방배 일동의 최동식 조합원, 그리고 전주시 효자동의 우리 최경진 조합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정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님에 대한 비난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켜온 저와 국정원을 왜 이렇게까지 선거에 개입시키려는지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이렇게 증거인멸 중인 국정원 직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십 차례 비방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사랑한다고 칭송한 오피스텔에 갇힌 가녀린 그녀. 그분이 활용한 아이디들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잘 살펴보시면 김 땡땡 범죄 증거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여직원은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서 찬반 클릭만이 아니라 다음아고라, 네이버 뉴스, 네이버 블로그, 네이트판, 네이버 지식인, DC인사이드, 오늘의 유머, 일간베스트, 뽐뿌, 파리쿡 그 수많은 다양한 곳에서 직접 글을 수천 개 게시했던 것입니다. 그 국정원 직원은 지난 12월 11일 이후 이틀 동안 경찰과 선관위의 조사를 방해하면서 자신의 방문을 잠근 채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증거인멸을 자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은 오늘도 여전히 국정원에 출근하고 있고 국민 세금으로 국가정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발언까지 들으셨습니다. 야, 그 맨 앞에 나온 게 바로 국정원 직원 댓글녀 김땡땡 네. 바로 그 여자죠. 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으며 또 하나 아직도 지금 국정원에서 일한대요. 월급 받으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아니, 월급 받아서 일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 진선미 의원이 지금 자기가 썼던 글들을 지금 증거인멸하고 증거인멸 중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구속사안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야, 진짜 이건 그래서 나도 검찰 못 믿겠어. 야, 그게 정말 이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우리 아까 NLL 대화록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NLL 대화록을 결국은 김무성이나 이런 근영세 이런 애들이 써먹은 거는 결국은 노무현의 비서실장 수은 빨갱이 김정일이한테 조아렸던 그런 비서실장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되겠느냐? 네. 라는 이제 목적으로 그걸 쓴 건데, 그 NLL 대화록을 깐 목적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런 김땡땡 같은 인간들이 댓글 공작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대선이 원천적으로 부정이었다라는 여론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서 더 큰 불법으로 이 문제를 물타기하고 덮기 위해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결국 핵심은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까고 그리고 그것을 대선 전부터 이용해 왔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고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며 그것 또한 부정의 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들이 NLL 대화록을 까므로써 덮으려고 했던 그 부정 이거야말로 바로 김땡땡이가 했던 게 지금 드러난 대표적인 일이고 그리고 이거 구속하려고 했더니 원세훈부터 구속을 해야 밑에 있는 쫄따구들도 구속할 거 아닙니까? 예. 원세훈을 불구속을 하는 판에 밑에 있는 직원들 갖다가 기소유예를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시킨 대로 했다 이거지. 아니 뭐 그것도 횡백성이 어긋나요. 뭐 그때 뭐야 그 이명박 때 사찰할 때 그때는 또 안 그랬거든. 시킨 대로 했다고 해서 또 잡아 넣었어. 검찰도 완전히 쥐 멋대로야. 이렇게 한 게 결국은 증거를 인멸해서 박근혜 다칠까 봐서 황교안이 시켜가지고 했던 일련의 이런 공작들이 네. 결국은 원세훈 그리고 이명박의 국정원 부정선거가 이제 박근혜의 부정선거로 명백하게 넘어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를 스스로 마련해 준 거죠. 네. 너무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말이죠. 네. 화나죠. 예. 화납니다. 완전 우리 사기당한 거예요. 이거 완전 국가적으로 사기당한 거예요, 이거는. 네. 야, 어떻게 이런 사기를 칠 수가 있는 거야. 좋아. 사기를 쳤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아주 뻔뻔스럽게, 그, NLL 대화록을 까면은, 그래서 노무현이 김정일한테 굴종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저 야당 한 표에 부를 수가 있어. 우리가 했던 거 다 묻을 수가 있어. 이딴 발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저렴한 인간들이. 야, 진짜 이런 것들한테, 오늘 그 김종철 기자가 한겨레신문을 잘 썼더만 이런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저렇게 생각도 없고 대가리 나쁜 새끼들한테 맡겨놨다는 게 불행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생각을 했어. 아니 이 현명한 국민들이 많았으면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겠어? 예.
돌대가리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결국은 박근혜한테 쏘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돌대가리가 많았던 것도 아니었던 거야. 예. 결국은 현명한 사람이 더 많았는데 돌대가리가 많은 것처럼 한 건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의심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참. 사실 국정조사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는 하지만 과연 여기서 얼마만큼 건져낼 것이냐.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국정조사 위원들 아닙니까? 이 위원들이 국정조사법 그거를 반대했다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그래요? 이게 여기서 바로 새누리당의 국정조사에 대한 시각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래도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난번에 지금 국정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진선미, 김현 이 두 사람이 위원이니까 얘네들을 왜? 라면서 이제 제일 무서우니까 빼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명백하잖아요. 사실 국정원 내 이런 선거 개입을 넘어서 부정선거 이것을 주도적으로 드러낸 사람이 바로 진선미 의원 아닙니까? 진선미 의원이 여기 참여한다? 이건 정말 새누리당으로서는 악몽인 거죠. 그러니까 자격을 시비 걸어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데 왜 자격이 없어? 변호사인데. 아니 이제 저거죠. 야들이 대가리가 그러니까 보통 놈들이에요. 얘가 진선미가 무서워요.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 속내를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면은 이제 어디 가서 몰래 맞을 거니까 그게 정교하게 짰더라고. 그게 진선미 의원이 그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까? 예. 현장에 가가지고 뭐를 걸어가지고 고소를 해요. 고소를 하니까 당연히 그 고소인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고소인이 됐는데 네가 당사자인데 어떻게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제척 이유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짠 거야. 뭐 대가리는 잘 돌아가요. 근데 이제 지금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 신기남 위원이죠. 신기남 위원이 뭐 적절하게 잘 중재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분통 터지고 열통이 터지더라도 참고 양보하면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국정조사를 해야만이 새누리당이 억지를 쓸 것이고 그 억지를 쓰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진실을 밝힐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 살아있는 권력이 있는데 진실을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결사적으로 맞겠지. 그러나 그 막는 과정을 국민들이 봄으로써 저 박근혜가 주범 맞구나. 그리고 새누리당은 박근혜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를 하는구나.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고 열통이 터지더라도 참고 국정조사는 계속 해야 됩니다. 보여집니까? 보여져요? 언론들이 그걸 보도하겠습니까? 우리 여야가 무슨 국정조사 놓고 이견 벌인다. 티격태격 싸운다. 공방 벌인다. 이러고 물타기 하겠지. 이러니까 공정 언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TV가 나와야죠. 지금 그나마 인터넷이라든지 신문까지는 그런 대로 균형이 맞아요. 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있고 인터넷도 이제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새누리당을 좀 많이 봐주긴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기사 찾아가면서 읽으니까 어느 정도 균형은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결국 방송이 문제인 거야, 방송이. 이 텔레비가 안 뜯으니까 아니 보도만 해줘도 돼. 얘들은 보도 자체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보도를 안 하는 거야. 이 KBS, MBC에 있는 직원들은 다 죽었나 봐.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갖다가 참고 견딜 수 있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국민TV에 힘을 실어주셔야 할 이유고요. 사실은 이번 부정선거 사건, 이 사건에 참 동력이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2008년 당시에는 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위험성 같은 것들을 MBC가 제대로 지적을 해서 보도했고 이것이 촉발이 돼서 국민들의 거국적인 항쟁으로 일어난 거 아닙니까? 방송이 중요했죠. 게다가 이제 지금은 보도를 안 하니까 아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야. 노무현, 김대중이 10년 동안 독립 언론을 조성을 해서 KBS, MBC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독립적인 언론을 키워놨죠. 그래서 노무현, 김대중 두 분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별로 재미를 못 봤는데 물러나고 나서 공정하게 방송을 하니까 이명박한테는 완전 죽음인 거야. 그래서 그 방송들이 제대로 KBS도 그때 공정하게 어느 정도는 보도를 했습니다. 정현주 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현주 사장이 공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작진에게 맡겼죠. 그렇죠. 자기가 간섭을 안 한 거고. 간섭 안 한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촛불집회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이가,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독립언론, 공정언론 되니까 진짜 자기한테 악몽이거든. 예. 그래가지고 정현주부터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감사원, 지랄병을 다 해가지고 기획고 쫓아냈지만 결국은 대법원에서 정현주 수장은 죄 없는 걸로 나와가지고 그게 또 안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 월급을 받는 그런 식으로 아마 해결이 되나 봐요. 그럼 뭐해. 이런 개 같은. 야, 진짜. 그리고 MBC도 결국 장악을 해가지고, 이명박이가, 노무현 김대중 10년 동안 만들어 놓은 독립언론을 이명박이 3년 동안에 다 말아먹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싸움도 많이도 하고, 그래서 지금 뉴스타파도 다 튀어나오고 한 이유가, 결국은 이명박이가 그 MBC, KBS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그 부산물인 거예요. 네. 그게 얌전히 안 있고, 반항하고, 대항하고 하니까 쫓겨나고 해가지고 이리 된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실을 지금 박근혜가 지금 냠냠 짭짭 먹고 있는 겁니다. 예. 국민TV가, 네. 대안이 되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은 참, 온 세상이 국민TV를 위해 돕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TV 안 도와도 좋으니까, 네. 진짜 좀, KBS, MBC 제대로 좀 보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그냥 그 반어법으로 얘기한 건데, 네. KBS, MBC 기자들한테 전화를 한대요. 미디어오늘 기자들이 전화해서, 네. 아니, 당신들 방송에서 이런 보도가 나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분들 얘기는, 아니, 왜 그런 뉴스를 보세요? 아니, 그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왜 그런 걸 봐요? 그런 게 나갔어요? 이 새끼들, 꼴통들. 이런다는 거예요. 남 얘기하듯이. 자기 뉴스를 자기도 안 보는 거야? 자기들 안 봐. 그래서 이제 예전에 또 MBC 그 노조 팟캐스트 방송 들어보니까 노조 안에 그 민실위라고 해서 민주방송 실천 협의회라든지 뭐 공정방송 공정보도위원회 뭐 이런 공방위 민실위 이런 게 있죠. 이런 어떤 공정보도를 위한 그 기구가 노조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간사들한테 심심한 위로를 표하더라고. MBC 뉴스를 봐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당신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아니, 조직원들이 뉴스를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면은, 그 도대체 어떡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아니, 그것도 이 밖에서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개 짖는 걸로 알지. 그러니까. 내부에서 막 동력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니, 잘리면 다 국민TV에서 다시 복직할 때까지 월급 줄 테니까 좀 제대로 좀 싸우세요. 예. 저희가 좀 빈말이 아니고요. 정말 국민TV가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양심적인, 또 소신을 지키는 이런 언론인들, 만약에 잘리거나, 하여간 해직을 당한다든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서 결국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됐을 경우 저희가 정말 복직할 때까지는 고용을 책임지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우리 방송에서 깔때기를 대자면 국민TV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암울한 시대 돌파할 수 있는 사실 몇 안 되는 해법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네. 빨리 조합원 2만, 3만, 5만이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전파는 아니지만 인터넷으로나마 예. 정상적인 뉴스가 송출이 되면은 저는 그 옛날에 우리 김용민 PD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좋은 콘텐츠는요 다 와서 보게 돼 있습니다. 예. 팟캐스트 얼마나 요즘이야 잘 접근이 가능하지만은 초기에 나왔을 때는 팟캐스트가 도대체 뭐야? 예. 아이튠즈가 도대체 뭐야?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천만 명이 다운로드 토탈 합치면 몇 억이 넘는 네. 그런 정치율을 기록했다는 거는 국민TV가 진짜 아닌 말로 인터넷으로만 방송을 해도 저는 제대로 방송만 하면은 다 본다고 봅니다. 영상 뉴스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한번 개국 전에 이런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뉴스를 어디서 보십니까? 했을 때 텔레비전으로 본다 혹은 인터넷으로 본다 했을 때 저는 추정컨대 인터넷으로 본다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뉴스의 전파 그 창구는 인터넷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을 내보낼 계획을 포기했다 이건 아니고요. 전혀 아니죠. 예. 이제 조합원 수가 늘어야 셋탑박스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셋탑박스 사업도 제가 이제 맡은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열심히 연구만 하고 있죠. 조합이 늘어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 네. 그리고 항상 수순은 그렇습니다. 라디오 방송부터 시작해서 뉴스를 강화하고 TV가 아닌 리포트 뉴스 프로그램, 뉴스 종합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 다음에 네.
TV로 그것을 방송을 하고 예. 이어서 뉴스 관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방송할 때쯤 되면은 예. 이제 개국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상황이 올 줄 알고 이미 예견했습니다. 12월 19일 그날 밤에 예견을 했습니다. 언론에 그야말로 조종이 울릴 것이다. 예상을 하고 이 언론의 조종은 민주주의의 총체적 후퇴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우리의 카드는 완전한 독립 언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것을 구현하고 상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협동조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국민TV를 시작했습니다. 협동조합 이제 이거 못 말립니다. 솔직히 지금 조합은 이제 내일 모레면 15,000명 되는데요. 네. 우리를 탄압한다면은 우선 15,000명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15,000명 결코 적은 숫자 아닙니다. 네. 우리가 TV 뉴스를 하기 위해서 모자라가지고 조합원들 더 많이 모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네. 싸움을 하는데 15,000명은 결코 적은 숫자 아니에요. 네. 우리 쉽게 안 당합니다. 예. 염려 마시고 이런 멘붕기에 15,000명의 동지가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멘붕의 시대가 지나고 뭔가 이 시대의 어떤 변화와 나아가서 혁명을 바라는 이들이 정신이 바짝 들 때 그때는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라는 그런 징조 아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뉴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TV 뉴스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뉴스를 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어마어마한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금 지상파에서 외면하는 그야말로 말 잘하고 품위 있고 내공 있는 그런 평론가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편에 나오는 완전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들 말고 네. 그런 품질 높은 사람들은 오로지 이명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기 때문에 절대 안 쓰거든요. 네. 국민TV의 자산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명박근혜 정권과 싸우는데 개인적인 친소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대동단결해서 네. 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떠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멋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품질도 높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에 쏙쏙 드는 그런 제작 환경이 이루어질 겁니다. 유일하게 걸림돌은 조합원 숫자일 뿐이죠. 네. 그새 또 조합원분들이 4분 더 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논현일동, 강남구 논현일동, 서울에 정재식. 논현동이면은 그 이명박이 동네 아니야? 글쎄 말입니다. 예. 세종시 한솔동의 조도행 조합원 감사하고요. 성남 분당구 정자동의 박준모 조합원 그리고 충남 아산의 우리 정원일 조합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정방송으로 저희가 보답하겠습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벌써 시간 다 됐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방송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긴급한 현안이 있거나 그럴 때는 그때 팟캐스트 버전으로 녹음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좀 감질이 나네요. 예. 난 좋은데. 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국민TV 라디오 여러분 많은 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코 좌절하지 말고 조합원이 늘어야 됩니다. 조합원이 늘면은 청취자가 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은 팟빵 앱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네. 들으시고 예.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야 팟빵 앱 다운로드 이렇게 받으면 국민TV 들을 수 있어. 뿐만이 아니라 국민TV뿐만이 아니라 팟빵 앱은 또 팟캐스트 일종의 허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주 인기 있는 1위부터 100위까지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저도 이 팟빵 앱 때문에 뭘 듣느냐면요. 그 클래식 오케스트라 팟캐스트가 있더라고요. 예. 한 60위권에 있는데 네. 그거 요즘 열심히 듣고 있어요. 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국민TV 청취자를 늘려가는 것이 바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됩니다. 예.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